이렇게 성취를 맡고 있는 이진아 우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멀리서 가까이에서 귀한 발걸음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시작 전에 세계 최초 피겨 플루티스트 원수연 연희님의 플룻 감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연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제가 참고로 피겨 스케이팅을 40살 이전에는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를 보고 딱 40살에 그래 피겨를 타면서 풋을 불어보는 거야. 어떤 그런 새로운 꿈에 도전을 했고요. 네, 지금은 세계 최초 피겨 플루티스트로 데뷔한 연희유수연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건 전라북도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이 워크숍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정말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또 창의력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여기서 우리가 능력 발휘를 해서 우리가 나가서 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멋진 대표님들 되기를 바라면서요. 두 번째 곡으로는 제가 LST로 연주 선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화문항구체협회가 함께 공동 주도로 하는 행사에서 곁에 계신 분들이 좀 낯설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2022년 전라북도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위해서 귀한 걸음 주신 네 분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경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성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팀장님 오셨습니다. 이창현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님 함께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전한겸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순규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연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총무이사님 오셨습니다. 윤기성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지부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요장명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락현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강상남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복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한문화국제협회 김관수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이기전 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님 오셨습니다. 노동시 공인중개사 전라북도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덕소내과 이덕소 원장님 오셨습니다. 서진숙 강사님, 김강성 강사님, 홍인표 강사님 세 분 오셨습니다. 화영창 기린봉 사랑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또 그 외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한문화국제협회 회원님들 그리고 임원님들 오셨습니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문 있는 한마디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언 및 호국 명령에 대한 공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명.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한균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전안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 빛내주신 우리 신재경 전라북도 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님 고맙습니다. 박성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더 이렇게 이런 행사를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사실 같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쾌히 승낙을 해주신 우리 김관수 한문화국제협회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는 제목에서 보듯이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이 각 기관과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얼마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생을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코로나19와 선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이 좀 밝게 웃으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특강을 해주실 네 분 특강 강사님들은 정말 이 지역에서 그런 걸 고민하면서 같이 노력해 주셨던 분들이 좋은 내용으로 발제를 해 주셔서 특강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이 밝은 생활을 하고 웃으면서 사업을 영위할 때 우리 지역경제 발전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조금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연합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연합회 임원들을 전부 힘을 합치고 또 여기 한문화국제협회 임원들, 회원님들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전라북도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준비하시느라고 또 손가락까지 다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신재경 전북지방청소년체기업청진회 청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북지방청소년체기업청 신재경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코로나19에 대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끝나자마자 다시 물가가 치솟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어떻게 보면 대출로 근근히 버텼는데 금리가 폭등을 하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죠.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화, 온라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힘들게 버텨오면서 이 변화에 대응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유통 환경이 이렇게 변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격동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힘들다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이번 정권의 제1 목표가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이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하게 변하는 소비 유통 환경에 우리 소상공인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지역 상권을 지금 활성화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오늘 발제에도 나와 있던데 강릉의 커피거리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 상권도 그런 특화 모고 어떻게 보면 벤처단지 같이 소상공인형 벤처단지 이런 사업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같은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데이터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영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거기서 취합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형 어떻게 보면 뭐 기업형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형태로 발전시킬 수 기업가형 소상공인 뭐 이런 걸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비전을 잡고 내년부터 그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덧붙여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안전망 확충에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고용보험 지원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타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안전망 확충과 미래 먹거리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 중에 있고 내년부터 하나씩 추진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신데요.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도 달고 잎도 피는 꽃도 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정책이 잘못됐거나 뭐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현장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 추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방청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뭐 저희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문화국제협회 김관수 이사장님께서 축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 잠시 우리 청장님, 신재경 청장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 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노심초사 참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재경 청장님과 우리 박성진 센터장님께 전라도 소상공인의 미래 근간을 잘 만들어 주시라고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는 계속 흘러가죠.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여러 가지 다른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화두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고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조그마한 그 동이나 이런 지역 경제들이 엄청 활성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이 됐건 조그마한 슈퍼가 됐건 다 나름대로 재밌고 외국도 놀러 가고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에 있는 그런 상권들이 엄청난 공동들에 대해서 자꾸 위축이 되고 힘들게 되고 했던 부분은 저는 저도 이제 66세가 되다 보니까 80년대, 70년대 사는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못 듣고 있구나, 누구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논의는 앞으로 이 페이퍼가 아니라 진정한 소상공인 현장에서 그것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이제는 제가 이제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각자 그 현장에서 최고의 능력자, 그 분야에서 최고로 30년, 40년 해왔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맞지 않는 옷을 변호사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진경 청장님께서도 좀 전라북도 면면이 각자 많은 대화를 하시다 보면 거기서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전한균 우리 회장님이 특별히 우리 한문화국제협회 이사장님에게 소상공인과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뭐 다름없습니다. 흉물 터놓고 대화하면서 언제든지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 미래 경제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전라북도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장으로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전한균 회장님, 발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박성진 센터장님, 한 분 한 분 자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연구소장이신 오영택 소장님, 마이스 산업발전협회 장영 회장님, 한문화국제협회 정진권 사무총장님 앞에 마련된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한균 회장님, 박성진 센터장님, 오영택 소장님. 네. 네, 지금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신재경 청장님께서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급히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중역에 보면 레일바이크 있습니다. 우리 권병기 레일바이크 사장님 오셨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자리로 들어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모두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차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아 국장님은 너무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멋지십니다. 이쁘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은 대신에 축약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잘 경청해 주시고 혹시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더라도 좀 참고 1시간 이내에 끝나니까 참고 기다려 주시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제1주제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장이신 박성진 센터장님께서 1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 정부청이나 우리 공단이나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잘 버텨주셨고 그 일환으로 정말 다시 코로나 이전까지는 행복은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분간 저한테 주어져서 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만 좀 드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자금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지금 직접 대출과 이제 대리 대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거고 대리 대출은 우리 이제 은행 담보라든지 그리고 순수신용 그리고 보증 재단 금액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서류 말씀드려야 되는데 올해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아마 이제 내년에 국회 올해 연말에 통과가 되면 확대되거나 여러 가지 스마트 쪽은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확충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이고 여기서 크게 변화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올해 기준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상권정보 시스템 쪽으로 저희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카드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이제 뭐 이전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우리 상권을 한번 분석해 보신다면 우리 저 상권정보 시스템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정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지금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100개 팀을 좀 선정해서 고도화로 한 30개, 그래서 5천만 원 지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20개 정도를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니까 우리 사장님도 내년 정도는 한번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신사업 사관학교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체험 점포를 신시가지에 지금 마련해두고 이제 예비 창업자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내 자녀나 주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4개월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한 달 정도는 이론 교육을 시키고 3개월 정도는 저 신시가지 옆에 지금 체험 점포를 두면서 본인들이 연습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사업화 지원할 때 2천만 원 지금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에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창업을 하시면 저희 직접 대출을 좀 1억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수출 도드림 기업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소상공인들도 수출에 대해서 지정제도를 두어서 그분들이 수출을 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수출에 관련된 지정을 두고 우리 공단하고 중소벤처기업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지역 신부하고 관점을 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수출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지원입니다. 또 소상공인 어택트 여기서 뭐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두고 여러분들 창업이나 기존 사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전문기술 교육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공예 쪽이나 미용 쪽에 내가 좀 전문 교육을 가고 싶다 그러면 1년에 2번 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학원 가서 받고 그 학원비를 저희한테 이제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꼭 이상이 없으면 학원비까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컨설팅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입니다. 이제 내년에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 필요한 좀 여러 가지 이제 조리 로봇이나 요즘 뭐 이런 큰 어떻게 보면 횟집 이런 데 보시면 자동으로 배달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더 확충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확충이 되고 여러분들 신청하면 충분히 이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확충이 될 거고 이 내용들도 보시면 다 지금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쪽에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년 가게 스마트 기술 보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다음 4번이 100년 가게 100년 소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 가게들 지금 30년 정도 운영하신 분들은 저희가 100년 가게를 지금 지정하고 있고 100년 소공인은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두신 분들은 소공인 100년 소공인으로 지정해서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지금 홍보부터 여러 가지 좀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전북은행으로 조인을 다음 주 화요일 날 해서 협약을 맺고 이분들 100년 가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 모델을 지금 실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30년 이상 그리고 국민 추천제는 저희가 20년 정도 된 업체는 20년까지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신청을 해서 혜택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상공인 온라인 플로 지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상에 한 장짜리 지금 M4, A4 용지를 좀 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추경으로 여러분들 좀 사업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달 대행비, 홍보비, 광고비, 메인 노출 지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57 전화번호도 있고 온라인 신청도 있어서 그 내용 내가 돈 들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그대로 신청하셔서 좀 혜택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나중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공용 사업지원연합이라고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사업화 지원까지 1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고 그 10%는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기술, 계속 스마트가 나오는데 지금 내년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고를 받아서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올해 100개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단에 보시면 경영 요소,
경험형 프로젝트 강화 인프라. 근데 내가 체험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매장을 그렇게 꾸며놓고 거기에 관련된 뭐 이런 물품을 내가 사겠다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로서 거기에 대해서 미러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 쪽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스마트 보드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신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이게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이 될 거예요. 아무튼 스마트 상점과 이런 것들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스마트하고는 뭐 좀 어렵다. 난 또 내용도 모르는 거 신청해서 뭐하냐 하는데 일단은 신청해 보고 교육을 받으셔도 되니까 일단 스마트 쪽에 이제 사업이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신청을 한번 해 보시고 지원을 해 보십시오. 얘가 제가 조금 틈을 주면 안 돼. 바로 해야 되는데 틈을 주면 안 돼. 유통 물류 지원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 유통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넘어가더라고. 상생협력 프랜차이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라북도 공격통상지원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기부터 시작해서 성장단계 대표 브랜드까지 여러분들 내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있고 또 활성화시키고 확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협업 활성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상공인 협동조합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소상공인 50% 이상이 협동조합이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기 지원 쪽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태업하신 분들은 저희가 태업 지원으로 이건 뭐 많이들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점포 철거비를 저희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시면 최대 100만 원까지 드리고 있고 재창업을 하면 최대 사업화 자금으로 평가를 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드리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폐업을 하신 분들도 저희 쪽에 좀 어떻게 보면 점포 철거 하실 때 그냥 다 원상복구죠. 돈 들어가서 하시는데 저희가 평당 8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주변 분들 얘기하셔서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부터 시작을 했고 아시는 분들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이런 일 당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폐업하실 예정이시다면 연락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도 말씀드렸지만 1인 자영 고용보험료 지원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만 원부터 월 드리는 건데 자기 혼자 일하고 자기 혼자 고용보험료 내면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게 이제 종업원이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도 고용보험료 관련돼서 지금 저희 공단에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고용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하고 월 보수나 월 보험료 실업금 이런 것들 다 비율을 짜서 이제 2만 원부터 15,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제조업 위주의 또 사업을 저희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필요개척 지원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제조업 소공인 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공인 10인 미만 제조업체는 우리 전시회 참가 오프라인 경험 온라인 마케팅 미디어 코레시대에서 개업체 등 4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조업들은 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스마트폰 기술도 혹은 한마디로 수작업을 디지털 기술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가 수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 7점까지 지원해서 니들이 디지털 기술로 바꿔라. 그래서 이제 수작업을 좀 온라인화 시키고 스마트화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화지원센터 지금 저희가 이제 특화지원센터 생창 장류하고 금속가공 이쪽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2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2군데 이상은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직접지에 한 50개 정도 모여 있으면 특화지원센터를 국비로 이제 국비와 지방비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합지원센터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있지는 않고 올해 지금 3개월 75억 정도 국비 25억씩 지방비도 이제 50%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원하면 통합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그 센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접지 공용장비부터 점실 판매 성장 공간까지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인데 이제 우리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자체에 좀 건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클린 제조업입니다. 제조업들 안전교육이라든지 에너지, 근로환경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좀 개선 사업 그리고 환경적으로 노후 개보수를 할 거면 저희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조업들 위주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만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이해도 안 가실 거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이런 사업이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이제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이 확충돼서 조금씩 바뀌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서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생각하실 만큼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못한 거 죄송하고 그다음에 이것들 더 확실히 더 좀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또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주제로 소상공인 산업의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특화연구소 오영택 소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역특화연구소의 오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아시는 분도 오랜만에 뵙게 되고 또 소상공인 제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소상공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10분 안에 중요한 말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자, 보시죠.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는 미국에서 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업체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LG증권의 국제영업 과장을 맡아서 세계를 3바퀴 돌았습니다. 스위스 은행 가가지고 한국에 투자하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주대학교 와가지고 28년 동안 근무를 했죠. 학생들에게 세계 시장을 알려주고 기업체의 그 생존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 많이 전파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뜻한 바에서 나와가지고 소상공인이 됐어요. 지식 서비스 사업을 개업을 했습니다. 3년 전에 현재 직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들어가서 우리는 남의 편이 아니라 같은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남편 아니고 내 편입니다. 아셨죠? 그 차원에서 이번에 저 부탁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는데 이 소상공인이 정말 근간이다. 산업의 근간이다. 이런 생각하에 제가 조금 적어봤습니다. 자, 보시죠. 네. 자, 소상공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시죠. 상시근로자 5명분에 그렇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기술, 창조적 말고 서비스를 가지고 지역을 만들어간다. 이 소상공인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연결이 안 돼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로서 또 소상공인이 또 판매자로서의 역할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 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를,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켜요. 자주 모이게 하고 분위기를 가져가는 거죠. 문화적으로 선도하게 됩니다.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소상공인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문화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복 입고 다니고 먹고 이와 같은 것들이 소상공인의 역할이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많은 출자도 하고 또 먼저 시설도 만들고 하는 물리적인 기반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즈니스 통해서 결국은 가치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형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 곧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이 세상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온다. 현재 여기에 참석하신 분하고 여기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 그러나 못하고 두 파트로 나눈다는 생각에 마음껏 즐기시고 또 이 기운을 엮어서 오늘 월드컵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응원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활동, 경쟁력 확보 이와 같은 걸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잠깐 통계를 보면 얼마큼 중요하냐? 전국에
684만 개예요. 엄청나죠? 684만 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이 그 중에 24만 8천, 약 30만 대를 육박하고 있다. 이게 소상공인의 그 업체 숫자인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리고 종사자만 따져도 전국에 946만 명, 940, 거의 1000만 명대가 이른다. 소상공인이. 그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5,100만 명 중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2,800만 명. 그 중에 거의 1,000만 명이 소상공인. 주류예요. 우리가 주류죠. 그러니까 당당히 그 아까 지원책 많이 있잖아요. 찾아가셔가지고 많이 권리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활력을 갖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움츠린 가슴을 탁 펴고 자신 있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매출이 969조 원, 약 1,000조에 육박하죠. 전라북도가 약 30조 원. 30조 원이 얼마나 큰가 잘 모르시죠? 우리 전라북도의 총 생산액이 50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해요. 물론 이건 GDP라 생산이고 매출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만큼 소상공인의 역할이 비중이 기여도가 크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당 평균이 1.4명. 그래서 주로 이제 요즘은 1인 창조기업 해가지고 상당히 그 첨단 기업으로 나오고 물론 1인 창조기업 맞죠? 우리 부모 그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게 모여져가지고 기업으로 가고 첨단 기업으로 가고 세계화되고 이렇게 가는 시작은 소상공인 여기서부터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매출 평균 매출은 약 9천만 원, 1년에 9천만 원.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보다 적으면 분발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보시면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이게 168만 개 엄청나죠? 그 다음 부동산업 122만 개, 그 다음에 숙박 음식점이 78만 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런 정도는 한번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이게 사실은 창조를 계속 해나가요. 음식점도 그냥 안 가요. 계속 노력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큐리브를 배워야 되고 남성분들은 에디슨이 배워야 돼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새로운 걸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업체가 소상공인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자체가 경제를 순환시키면서 활성화시키는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보세요. 특성은 우리 생활하고 제일 밀접해 있죠. 소상공인. 두 번째는 경제 현황의 바로 밑에 잘 되고 못하고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이 소상공인. 그죠? 그 다음 업체 수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중심 역할을 하는 거 소상공인. 그 다음에 고용의 유연성 유연하잖아요. 물론 임시 노동자, 알바 뭐 여러 형태로 있지만 이게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빠져나가고 싶을 때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노동의 유연성은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 주저, 가족과 같은 조직, 그래서 이게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거죠. 서비스 문화 등등 골목 상권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러나 이게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소상공인 CEO다, 대표다. 적당히 그날 가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을 소방서라고 해요. 불 끄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삼성의 대표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기업체를 운영하는 면에서 똑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생산, 제조, 조달 그 중에 하나죠. 인사부문이죠. 누구를 쓰고 누구를 안 쓰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무, 돈의 그 수지 맞춰가야 되죠. 마케팅. 이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면서 우리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될 건가, 어떤 게 이것을 돌파하는 돌파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 쪽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건이 터지는, 일이 터지게 되면 미리 방어막을 치고 또 발전의 기틀을 잡아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터진 일만 소방서처럼 불 끄는데 끝나고 종일 또 1년 내내 10년 내내 그밖에 못해요. 그럼 발전이 안 됩니다.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쫙 아까 얘기한 인사, 재무, 마케팅, 생산, 판매 요게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미리 생각하고 딱 가서 종업원들, 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마음을 갖춰가야 돼요. 이걸 잘해야 우리 소위 말하는 훌륭한 소상공인이 되고 큰 기업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소상공인이 중요한데 기업 운영 측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경영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서비스 교육을 받아서 그거를 자꾸 표출하면서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건 예전하고 다른 게 요즘은 운영의 체계가 좀 복잡해져요. 옛날에 5-6개로 딱 내가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런데 요즘 그렇잖아요. 뭘 팔 건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장 분석. 신상 분석 앞서 지원해준다. 지원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분석부터 해가지고 요게 맞을까 말까? 우리의 타겟은 중년 혹은 노년 혹은 청소년 가족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에서부터 서비스 말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요즘 나온 신조어들 갑통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갑통알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 되겠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런 신조어도 많이 배우고 갑통알 저 신조어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많이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눈높이 맞을 때 편하게 자주 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2가지만 딱 제안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예요. 무시 못해요. 아까 로봇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나오고 여러 가지 유튜브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현재 빨리 습득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라이브 커머스예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여기 이거 뭐예요?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홈쇼핑 보면 홈쇼핑과의 차이점은 홈쇼핑은 호스트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설명해요. 그 보고 있다가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동시로 갑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제에 쌀을 생산하시는 분 옆에 해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하지 말고 우리 소상공인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상품을 또 음식을 이와 같은 거 바로 홍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먼저 계약을 받거나 이게 가능하거든요. 아직 이게 많이 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찍고 이게 휴대폰입니다.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건 좀 상징적이지만 카드로 결제하고 이렇게 가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터집니다. 우리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이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VMD요, 비주얼 머천다이즈 좀 어렵지만 머천다이즈는 판매 촉진 관리자. 비주얼은 뭐냐면 유형. 쉽게 말해서 내장 관리하는데 어떻게 TP를 하느냐,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이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3가지입니다. 핵심은 VP, PPR고 VP는 뭐냐면 이렇게 걸어갔다가 이 집이 멀리서도 뭐 하는 집인지 알아야 돼. 겉으로 표출하는 전시. 우리가 백화점 가서 지나가서 마네킹 서 있죠?
반드시 우리 업체 옷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세 개만 딱 말씀드려요. 지나가는 사람도 이게 뭐하는 업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거를 표시해야 된다. 입구도 되고 간판도 되고 아니면 창도 됩니다. 그 창을 많이 가리면 안 됩니다. 안을 보여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PP 핵심 전시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딱 듭니다. 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판매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계절 상품, 신문 상품 이런 거 딱 짓는 흥미를 끌어요. 그 다음 한 번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IP 개별 전시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뭐예요? 스토리텔링을 얹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VNP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소상공인이 가져야 될 하나 비전. 내가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비전입니다. 그 CEO라고 부르지 말고 CVO.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컨설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속적 기업 지원으로 창의 창조를 선도한다. 그 중에 뭐죠? 중요한 게 네트워크. 혼자 다 못해. 그죠? 같이 연결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그쪽 것도 홍보해주고 저쪽 것도 홍보해주고. 그렇죠. 제가 군산의 우체국 거리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그 우체국 거리에서 그 우체국 설명을 해요. 끝났는데 식사를 갔더니 우리 옆에 이거 잘한다.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다른 데 한번 보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마을. 요즘은 골목 상권이 되게 중요해요. 골목이 살아야 상권이 살아요. 그쵸? 상권이 살아야 골목이 그죠? 그러니까 함께 가는 모양.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가셔서 잘 보세요. 우리 동네에 같이 연계하고 할 상점이 소상공인이 누가 있는가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홍보하자 이렇게 간다면은 효과가 빨리 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창업 배경부터 이거는 초심 내가 생각했으면 딱 그려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창업에서 지속적인 발전 체계로 가는 이건 제가 한 군데 제가 컨설팅지 한 50개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위치, 포지셔닝이라서 나의 위치가. 자,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족 만족과 가격 만족. 가격은 쌀수록 만족도가 높아요. 가치. 내가 사가지고 소비자들 가치 얼마큼 느낄까?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가치 만족이 좀 중간이야, 가격 만족 뒤에.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는. 가치도 높고 가격도 낮은.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 정도로 좀 빨리 갈게요. 자, 여기 생각합니다. 그 성장 동력을 저는 6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 수입원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샵인샵이라든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변화 안 되고. 그래야 수입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됩니다. 나의 주로 들어오는 소득이 어디서 오는가? 상품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잘 안 되는 건강을 자꾸 힘만 쏟으면 비효율적.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 마케팅, 사업관리, 협력 마케팅 이런 점수 6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지원기관에서는 우리는 3번의 소상공인 3번의 위기에 직면해요. 평균적으로. 그때마다 누가 끌어주거나 거기를 그렇지 않으면 퇴출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좋아요. 이게 비단 자금뿐만이 아니라 컨설팅이라든가 주변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 3번의 고비를 넘겨야 세계화까지 간다.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려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끝나질 건데요. 다음 페이지 마케팅 실패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코카콜라가 크게 실패했어요. 한번 아랍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영어로 써서 생각 말씀드릴게요. 뭐냐니까 한 사람이 사막에 쓰러졌죠. 그렇죠? 완전히 완전히 그 쇠진하고 기절 전 단계에 갔어요.
그랬더니 콜라를 싹 먹었더니 완전히 재충전됐다. 신문에 딱 내고 있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게요? 네? 과대광고? 아닙니다. 과대광고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답 드릴게요. 자, 아랍에서는 글을 읽을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펄펄 뛰던 사람이 코카콜라 먹고 죽었어. 사야 안 사요. 그래서 마케팅 실패했는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르고 코카콜라 페치콜라의 그 싸움은 이제 라이벌전의 세계이고요. 그 나중에 뭐 혹시 되면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까 피겨 플로리스트 하면서 몇 번 넘어졌어요? 셀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실패를 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드려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소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주제로 마이스 산업의 역할에서 마이스 산업 발전협의회장 장영훈 회장님께서 3주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남법인 전라북도 마이스 발전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장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마이스라는 게 뭔지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마이스가 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또 혹여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2시간 강의 자료인데 이거를 10분 만에 다 줄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밖에 없다. 네. 제가 아무리 말을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이 3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할 텐데 그래도 15분은 걸립니다. 네, 5분은 좀 주셔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스는요 100년 먹거리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다. 우리 군산에 보면은 대우조선이랑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제조업분이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죠. 근데 한 번에 무너졌어요. 네, 자동차 산업도 무너졌고 조선 산업도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땅값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자, 이 마이스 산업은요 말하자면 서비스 융복합 산업이에요.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가요. 예, 여기 2018년도 6월 12일 날에 싱가포르에서 누가 만났죠? 트럼프, 김정은 씨가 만났어요. 이 두 분이 만났는데 이 두 분을 유치하려고 우리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어딥니까?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이런 곳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됐어요. 싱가포르이 된 이유가 뭐냐면 133억 원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호텔, 항공 모든 것들을 133억 원을 지원했더니 어떤 효과다? 46배에 달하는 6,200억을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기간이 몇 기간이죠? 짧죠? 6일 만에 6,200억을 벌었어요. 따라온 기자단, 수행원들 모두 먹고 자고 하는 그 비용들. 그리고 현재는 2018년도를 지나 지금 얼마? 2조 원을 벌고 있습니다. 네, 2조 원.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가보고 있잖아요. 그죠? 가봤던 호텔, 음식 다 먹어보니까 그 효과가 크더라는 거죠.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는 서비스 융복합 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문 앞에 그 약자를 따서 MICE라고 해요. 마이스 산업을. M은 bidding, I는 incentive, 그 다음에 C는 convention,
E는 exhibition and event라고 해요. exhibition은 전시. 자, 미팅은 우리 그 기업들 회의를 얘기하는 거고, 인센티브는 관광을 단체 관광에 오면 여기서 인센티브를 줘요. 네, 그래서 그 인센티브. 그 다음에 C는 컨벤션 산업입니다. 국제회의, 국제포럼, 컨퍼런스. E는 전시, 익시비션 전시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N 붙은 게 이벤트입니다. 행사 부분입니다. 이거를 전체 아울러서 앞자만 따가지고 만든 게 MIC,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죠. 마이스 산업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안 보이는 경쟁들을 엄청 합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학회나 총회나 컨퍼런스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왜 유치하면 좋을까요? 주변 상권이 엄청나게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쓰고, 관광하고. 이 비용들이 일반 관광객들의 5배에서 8배를 쓰고 갑니다. 여러분 관광객들이 전주 오잖아요. 버스 타고 오죠? 그럼 여기서 하룻밤 잡니까? 물론 자고도 가겠죠. 근데 이 컨벤션이나 전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필히 2박 3일 동안을 자고 가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관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에 이 설치를 하는 사람 스태프들이 전에 먼저 옵니다. 끝나고도 후에 갑니다. 그들이 있는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쓰는 돈이 많겠죠. 네,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넘겨주세요. 자, 마이스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있어요. 제일 1등한 나라가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이 두 군데가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있죠? 이런 경쟁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야, 이 마이스 산업을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997개의 총회나 회의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코엑스가 1등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국제 행사나 컨퍼런스 관련된 이런 행사들이 전반적으로 이 많은 인원들이 먹고 자고 쓰는 돈이 지역 상권에 엄청난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회의나 단체 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9시 뉴스에.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을 나눌 정도로 이 성장이 좋은데, 자, 여기 끝나고 여기는 컨벤션 산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컨벤션 센터가 있을까요? 네? 있죠. 군산에 있잖아요. 전국에 16군데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최고로 적은 것이 군산에 있어요. 그 중에. 근데 군산에 우리가 입지 조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게 전주에서 컨벤션 센터 짓는다,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컨벤션 센터가 지어져야 여러분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전시를 하게 되면 몇 명이 오죠? 그 관람객이 3만 명에서 10만 명, 15만 명 됩니다. 그 인원들이 먹고 자고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주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4위를 기록했지만 이에 반해 인프라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화장품 업체가 한국을 선택한 데는 한류바람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直媒体包括我们的韩剧包括这题都是我们这个世界闻名的 더 큰 규모의 관광과 회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8,000명 규모의 토산 관광과 10,000명 규모의 기업 회의는 물론 외국인만 25,000명이 참석하는 초대형 국제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이 탑5 안에 계속 한국으로 선정되는 선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탑3 안에 들어가고 문제는 부족한 인프라입니다. 당초 이번 중국 토산 관광도 7,500명 규모로 예정됐지만 이용시설이 부족해 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호텔이 부족해 인천은 물론 경기도와 서울의 호텔까지 총동원됐고 대형 식당이 없어 지하 주차장을 임시 식당으로 개조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컨벤션 시설들도 벌써 포화 상태입니다. 가동률 65%를 통상 수용의 한계로 보는데 서울의 코엑스는 이미 70% 중반을 넘나들었고 경기도의 킨텍스도 성수기 땐 62%에 육박합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그 전시장 공급 면적에 비해서 한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의 승자가 되려면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쇼핑이나 공연 등 콘텐츠 산업과 연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컨벤션 이런 그 마이스 산업이 지금 얼마큼 늦었냐면 20년이 늦었어요. 다른 타 지역은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16군데인데 너무 적어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한 것이 총 몇 군데냐? 12군데가 확장을 해요. 근데 전주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이 이게 얼마나 육성을 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옴으로써 이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는 동향에 5,000 스퀘어미터를 짓는다고 했어요. 저한테 자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2만 스퀘어를 늘렸어요. 왜? 5,000 스퀘어면요 전시험으로 안 와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2만 스퀘어 정도 있어야 200부스를 놓고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도 하죠. 그래서 2만 스퀘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민간 자본이 이제 들어와서 해야 되겠죠? 결국은 어떤 행사를 유치함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의 이 플랫폼, 전체적인 서비스 융복합의 플랫폼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관광, 일자리, 먹고, 그죠? 모든 게 우리 소상공인의 몫을 다 가는 다음. 네, 마이스 산업은 우리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역 경제에 다 사용합니다. 그죠? 택시 기사도 다 활용되지요. 버스, 그 다음에 기념품, 술집, 음식점 다 해당이 됩니다. 컨벤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컨벤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그 마이스 산업을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이스 컨벤션 뷰로가 전라북도에 작년에 생겼습니다. 우리 이기전 대표님이 계실 때 생겼어요.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컨벤션센터가 전국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수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군산입니다. 네, 활용도는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보여주세요. 저는 음악을 안 틀었는데 음악이 네, 비로 있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네, 제 이제 그 마이스를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저는 한 15년, 6년 됩니다. 전라북도에 와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시작한 지가 6년째 돼갑니다. 지금 우리 회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어요. 다 서비스 융복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어떤 지원들을 받냐면 마이스 관련된 공연이나 행사나 그 다음에 식당이나 그리고 우리 관련된 기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뷰로를 통해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 다 지원을 받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봐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우리 그 도지사님께서 전라북도를 거점으로 해서 새만금과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를 어디에 가깝죠? 중국하고도 가깝잖아요. 동부아시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해서 새만금 쪽에도 컨벤션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싱가포르에 마리나 베이 샌즈 있죠. 마리나 베이 샌즈가 그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나라죠. 그 중에 컨벤션센터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그리고 국립공원, 그 다음에 생태보존지역까지 그 자연 생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장 한국적인 뿌리가 어디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한지 있죠, 한옥 있죠, 음식 있죠, 판소리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특성을 좀 살려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마이스 산업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전라북도는 전체에 14개 시군의 축제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해외 가면은, 해외 관광 가면은 거기에 축제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덤으로 좋잖아요. 그 축제하고 연계 관광을 시키는 거예요. 마이스는. 외국 분들을 초청하거나 유치할 때 이런 연계 관광을 연계시켜주면 지역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다음 단계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수원에 있는 컨벤션센터, 즉 영상을 맨 앞에 부분을 놓치셨는데 맨 앞에 부분 한번 가볼까요? 뒤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 마이스 산업은 이제 발걸음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제가 도나 시에
많은 국제 행사를 올해 3건을 유치했습니다. 3건을 유치했어요. UN 청년, GSTC, 글로벌 비즈 어라이언스 해가지고 최근에 한 100여 명 정도의 34개국 바이어들과 외교관 5명을 초대를 해서 행사를 마음호텔에서 2박 3일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이스가 컨벤션 타가 없더라도 호텔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잖아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복 만드시는 우리 선생님들 있지만 패션쇼 하고 싶었어요. 네. 내년에 또 합니다. 이들이 또 와요. 패션쇼도 좀 하고 싶어요. 그들한테 보여줘야죠. 34개국 그 바이어들이 와서 5,3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어느 정도 하고 가격으로 갔어요. 이렇게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마이 산업이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더 성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딘지 잘 보세요. 세계 1위 마이스 나라. This is the place. This is the place I call home. Our home. This is where 1, 2, 1, 2 and 1, 1, 2 are not just dancing steps. Where our back streets live on as galleries and museums. This is where we live amongst trees, carve them out of metal, and make them electric. Where impossibilities lead us to endless possibilities. This is where old school, the new school, and what no school can teach come together. Here, every day is a new canvas. The old school cool. This is where rhymes, chimes, and the daily grind meet. There's no way. This is where who you were will not be, or who you will become. This is where all that you're passionate about, all that drives you, is made possible. This is where passion is made possible. This is your stage! 네. 결국은 개발이 소상공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마이스 산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주제 소상공인의 의식 전환입니다. 우리 한문화국제협회 사무총장이신 정민건 박사님께서 해주시기 시간 짧게 하실 거죠? 반갑습니다. 공사 담당하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이 기념관을 그리신 여러분께 가장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들죠. 선거 때문에 환율 상승,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유가 상승도, 그 다음에 집값 하락도, 그 다음에 주식 하락,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고의 전환을 하자, 발상의 전환을 하자 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좀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가지고 자, 여기 영상에서 저희는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 세계적인 주의자가 과연 주의자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주자는 바로 직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들, 소비자들, 관객이 되겠죠. 이 두 지휘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본의 세계적인 지휘자 오자와 세이즈라는 사람, 이분을 잘 보세요. 자, 연주자 있고, 이 오자와 세이즈라는 사람은 연주자가 있어요.
일본의 오자와 세이지라고 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잘 영상이 참 뜹니다. 자, 네덜란드의 앵그루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일본의 지휘와 연주자라고 보세요. 자, 두 지휘자의 일본인 오사와 세이지는 지휘자가 소상공인 대표 리더가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바로 연주자한테도 그 행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객석, 즉 소비자라고 볼 수 있고 이분도 따라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 번째 영상에 네덜란드의 바이올린 연주자면서 바로 지휘자인 이분은 소비자와 그 다음에 직원과 같이 공연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소상공인 리더들 대표분들은 같이 가야 됩니다. 직원도 같이 가야지만 소비자, 수요자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보면 그 소상공인 대표는 우리의 어미의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이끌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이 오리 어미는 절대 눈길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새끼 오리가 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영상이 자꾸 멈추는데요. 이 러시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 엄마 오리는 절대 새끼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단을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소상공인 그 대표 여러분들 자꾸 알려주고 지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소상공인들 알아서 잘합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영상을 3개를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이 이 3가지의 상상의 단계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자.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이 사고를 바꾸는 이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논리적 사고라고 얘기죠. 로지컬 싱킹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또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 안 한다. 이게 논리적 사고. 그게 아니고 분류와 순서를 잘 하는 사람을 논리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바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큰 원에다가 과일, 사과, 배, 감을 넣고 그 다음에 배추, 사과, 시금치, 상추, 그 다음에 당근 이렇게 놨습니다. 요걸 가지고 2가지를 분류하라고 할 때 우리들은 보통 그럽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과일과 채소 2가지만 분류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북미에 있는 그 어린애들은 사고를 어렸을 때 키워줬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하냐?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익혀 먹는 거 익혀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색깔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이렇게 분류를 잘 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 사고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순서를 잘 어떤 것이 앞에 가고 누군가를 잘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중국집을 가서 간짜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엄마 보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라면 면을 있는데 옆에 짜장 소스가 있으니까 면을 내다가 짜장 소스를 넣어서 비벼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순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래서 엄마 난 다르게 먹을 거야. 면을 띄워서 짜장 소스 찍어서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이 사고, 창의력, 논리적 사고를 말살시켜요. 어른도 그래. 아빠가 퇴근하니까 엄마가 그래. 지금 당신 밥 먹기 전에 음식물 분리수거 해서 바깥에 버리고 와서 손 씻고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아니 나 먼저 손 씻고 밥 먹고 나중에 음식물 다 담아서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사고를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논리적 사고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논리적 사고는 분류와 순서를 가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상상의 날개 피는 사고의 전환에는 관계적 사고가 있어요. relation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상호 관계. 자, 여기 그림이 있죠. 호수와 오른쪽에 호수 학교 벽돌이 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 오리 학생 감당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길이 연결하십시오 하면 호수는 오리로 연결하고 학교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벽돌은 감당이 있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애들은 호수하고 바로 학생하고 연결을 했어요. 이게 무슨 관계이냐 물어봤더니 학생의 눈이 호수와 같이 파랗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수하고 담장을 하는 게 담장 넘어 호수가 보인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두 번째, 학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학생이 있죠. 학교 오리하고 연결했어요. 학교 안에 연못에 오리가 뛰어논다. 그 다음 학교하고 담장 여기 있죠. 이렇게 담장은 뭐냐? 학교와 담장을 둘러싸인다. 세 번째, 벽돌하고 오리하고 연결했어요. 오리하고 벽돌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 오리를 잡을 때 벽돌로 쳐서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벽돌하고 학생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벽돌 깨기 하잖아. 스마트 게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고가, 관계적 사고가 있어야 되고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력을 기르고 사고력을 기르는 길이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확산적 사고, 다이버젠트 띵킹이라고 해가지고 발산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 발산이 전환 역할. 여러분 매기론 있죠? 매기론. 이병철 의장 매기론 있죠? 한마디에 200평에 결혼시면 1년에 2가마 생산됐죠. 계속 2가마 생산해서 여기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죠. 발상이 전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다는 200평에다가는 미꾸라지 치어를 1000마리를 사다가 키우고 왼쪽이 그대로 결혼시면서 키웠어요. 1년 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른쪽은 바로 2000마리가 들어났어요. 이걸 시장에 팔았더니 쌀 4가마가 나왔다. 왼쪽은 그대로 같은 쌀 2가마가 나왔다는 거죠.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발생이 전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역시 200평에다가 미꾸라지가 치어를 1000마리,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20마리 넣었어요. 20마리.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발생이 전환. 자, 1년 후에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꾸라지는 4000마리로 변했고 매 20마리, 200마리로 변했다는 거죠.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쌀 8가마가 생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이잖아요. 확산적 사고를 가져야 왜 그렇습니까? 그러죠. 생태계 원리에서 그러죠. 미꾸라지 천적인 메기가 미꾸라지 잡아먹죠. 유기를 느끼면 미꾸라지는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잡혀먹으면서 번식을 합니다. 기하급수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마리가 바로 잡아먹히면서도 4000마리를 번식을 시키고 메기는 미꾸라지 새끼를 먹으면서 200마리 들어나죠. 그래서 전체가 바로 8가마 쌀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산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확산적 사고를 가지 않나. 정어리도 노르웨이 어부가 바로 먼바다에서 정어리를 잡았는데 이 어부는 항상 한국에 오면 높은 가격에 팔려요. 하루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들한테 그걸 물려주잖아요. 그럼 다른 어부들은 정어리를 잡으면 먼바다에서 한국까지는 시간이 많이 고기들이 지쳐버렸다. 하루 가치가 없어. 업판장에 오면 좋은 가격을 얻는데 이분은 항상 좋은 가격을 얻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추적해보니까 봅니다. 역시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고기를 잡았을 때 정어리를 잡았을 때 온상에 넣을 때 메기를 10마리랑 같이 넣습니다. 넣고 고기를 잡고 한국까지 몇 시간을 동안 왕성하게 메기가 정어리를 공격하는 먹습니다. 일부 잡혀 먹습니다. 나머지 정어리 활동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한국까지 와서 정어리는 입한장에 한열 있어. 지금 한열 있어. 높은 가격에 팝니다. 자, 엘리베이터에 하나만 더 설명.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때 속도가 느리지 않고 자꾸 그래요. 아우성이. 건물주한테 엘리베이터 교체해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거기 청소하는 청소부가 딱 아예 교체합니다. 발상이 전화. 어떻게 해요? 사장님 돈 들이지 말고 거울을 사면과 천정에다 거울을 다 붙이세요. 이 돈 안 듭니다. 자, 거울을 다 붙이고 나서 어떻게 결과가 왔습니까? 자,
속도감을 잃어버립니다.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옷에 머리를 만지면서 속도감을 잃어버립니다. 발상의 전환이 되죠. 마지막에 애꾸는 왕, 초상화를 왕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의 잘못이라고 초상화에 애꾸는 안대를 끼고 멋있게 왕을 그려서 갖다 줬더니 왕이 화르면 나는 이게 오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화가에게 또 그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화가가 아까 애꾸는 있는 그대로 멋있게 그렸잖아요. 두 번째는 왕이 오는 것은 애꾸는 역시 정상인 같이 그려서 갖다 줬더니 또 화를 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 뭘까요? 세 번째 화가는 두 번의 시행착을 보면서 왼쪽에 애꾸는으로 안대를 뺐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본 옆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바로 이거다. 우리 발상이 되는 하나입니다. 학살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소상공인에는 이것은 자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으로 가면 살자. 역적인 경력이 있고 이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나의 힘들다. 다들 힘들다. 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세상을 하면서 어느 면을 봅니까? 바로 검은 점을 볼 겁니다. 검은 점만 주시하고 오면을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하얀 여백을 보지 못합니다. 이 여백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의 확산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예민입니다. 자, 매니님 자 도와주세요. 자, 이 여자분이 왔어요. 글을 써서 붙이죠. 아까 전 내님입니다. 그냥 도와주시게 글을 쳤을 때는 꿈이 없어요. 자, 그 글을 바꿔서 붙이고 나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내 종이판에 뭐라고 썼습니까? 뜻은 같은 말로 썼어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감성이 없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고 적극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자,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하고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세계적 신기록을 냈던 아돌프 히어프라고 하는 수영 선수입니다. 이 친구는 100m의 말을 깨우기 위해서 스스로 플리턴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턴을 해서 발로 쳐서 돌아가는 하나 손을 터치하고 또는 발로 터치하는 이거는 터치하며 돌아서 가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개발한 결과 59.8초를 돌파하는 그런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닌텐도라고 하는 일본의 우리라고의 사업 말에 우리는 인미제화 했던 거죠. 여기서 게임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던 거죠. 133년 전에 하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중화되죠. 근데 어떤 사람 하투에 나오는 그 나무들이 1번부터 하나부터 10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 하투를 갖고 와서 나무 숲에 가서 그 하투를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요. 하투 하나씩 보여주면서. 발상의 전환이죠. 사고의 전환이죠. 그 다음에 120년 이후에는 트럼프라고 하는 카드를 제도해라 센세이션이 됐죠. 이 트럼프를 가지고 발상의 전환, 확산의 전환, 뭡니까?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러죠. 마술도 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고, 이 한류의 세계화를 해가지고 로이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들이 멕시코의 매운맛을 즐겨 먹는다는 걸 착안해가지고 한국식 타고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입니다. 요걸 이동식 포장마차로 해가지고 고기 코리아 바베큐 해가지고 요게 겁니다. 무발효된 그 밀가루 또는 옥수수에 빵을 넣어서 여기다 불고기를 얹고 과일을 넣어가지고 채소를 넣어서 매우게 합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각 신문, 로스앤젤레스 신문 음식을 소개해서 타임즈 소개됐던 그럽니다. 발상이 전합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문자를 발송하면 전부 이걸 먹으러 나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세계적 인테리어 거리가 더 좋다고 합니다. 발생의 전환을 가져야, 사고의 전환, 역발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여러분 약점. 자, 우리의 약점이죠. 이 약점을 단점이라고 해요. 이걸 긍정적으로, 장점으로 승화하라는 거죠. 우리 어릴 때 한자 시대 때 세종대왕이 우리 큰 글을 창조했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다음 여기 칠정산이라는 건 무기식 달력을 만들었던 거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 변화하지 않은 입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베스트라고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소니코리아 사장이 주장해요. 아이라는 건 나부터 변해야 한다.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B는 초심으로 돌아가다. 기본으로 돌아가다.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E는 어려운 것부터 접근하다. 아주 쉬운 것부터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그 다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 사람 마천시가 창업했던 보너스 데이터 이건 뭡니까?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 의해서 참패를 당했죠. 거북선 소나무로 만들어서 엄청 튼튼하죠. 일본 배는 낙엽으로 만들어서 펼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파괴될 수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쉽게 것부터 바꾸자라고 센세션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소상공인의 60구마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품질을 계산하고 향상시키는 철학적인 것이 바로 소상공인의 60구마입니다. 리더는 임원이 아닙니다. 주의를 받는 자신의 문화를 승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60구마하고 과거에 해리 박사는 첫 1세대 물건을 많이 상품화한 걸로 모든 집중 영향에서 이제 리더에 안 됩니다. 그다음 2세대 프로세서는 최여치라고 하는 사람은 공정 과정을 중시한다. 이 공정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3세대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여만은 여기 있는 대로 열정을 정열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다음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인, 변화하지 않은 1등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소통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했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자, 저희가 자, 여기까지. 자, 자연의 가치를 팔다, 마지막에 자연을 훔치다, 자연을 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했죠. 자, 공익훈선다의 적응명을 팔았듯이 여기도 자연을 파는 거죠. 훔치는 거죠. 이걸 상상을 바꾸어야 역발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걸로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정진건 사무총장님의 강의는 다음에 기회를 꼭 잡아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지금 오늘 발제 4분 들으신 것 중에서 마이크 없죠? 질문 한 분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아까 우리 장영 회장이 말씀하셨던 이기전 전라도 문화관광 재단 전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강의를 듣고 보니까 뭔가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지금 이렇게 실력이 있고 전략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특히 장영훈 마이스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민간단체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눈물겨운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14개 시군, 도지사 비롯해서 정부시장 비롯해서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은 이 마이산업 또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지금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들이 가입해야 할 자리에 전혀 상식도 없고 미래 전략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냉정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아태 마스터스 대회 있죠?
잼버디 되어 있죠. 각 행사마다 5만 명씩이 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정진권 박사님 말씀하신 의식의 전환 필요하죠? 꼭 지붕이 있는 컨벤션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에코 뮤지엄의 시대입니다. 지붕이 없는 산업, 유tuk이 없는 산업 많이 쓰죠? 지붕이 없는 컨벤션도 중요합니다. 펜치 치고 하는 어떤 특별함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행정이 제일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밑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 안 해주고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지역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력이 있고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소상공인 대표가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이 가운데 과연 그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관리의 계략입니다. 이것을 지역 단체장에게 수상력이 더 단결하고 해서 어떤 지역의 공약으로서 내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여기 와서 정신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이스 팀이 전라북도 도청에 수년 전에 팀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전혀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강사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기관장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저도 영향이 부족했었고 이 부분이 제일 절실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사공이 더 결집하고 단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타르의 운동장에 에어컨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걸 왜 못합니까? 의식의 전환 정말 필요합니다. 정진웅 박사님의 의식의 전환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전라북도 전북형의 마이스마나 전북형의 소상공인 어떤 그런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실 분 있나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끄지 않고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너무 훌륭하셨죠. 자, 네 분의 발제자를 위해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드리는데 오늘 이 행사가 지금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임기가 내년 1년 반 남았거든요. 내년 1년 동안에 이 네 분을 다시 모시고 이런 얘기를 좀 길게 듣겠습니다. 오늘처럼 네 분을 한꺼번에 모시는 게 아니라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좀 길게 듣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이 얘기를 서로 토론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식사가 계속 될 거고요. 제가 오늘 좀 진행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내년에 2023년도에는 더 훌륭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 연합회가 우리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우리 이진아 국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그랬죠. 소상공인이 살아야 함께 상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것이라는 이런 것이 겁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철이 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듯이 세상에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